있는 대표 이종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기존의 간병 매칭을 하는 방법은 중개업체를 통하거나 간병 협회를 통해서 매칭을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간병 비용도 비싼데 거기에 대한 매칭 수수료까지 더해져서 간병 이용에 대한 비용 부담이 컸습니다. 그리고 중개업체에서 독자적으로 임의적으로 간병인을 파견을 하다 보니 이용자와 환자와의 이용자 요구가 반영되지 않아서 잦은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간병 비용이 100% 현금으로 결제되다 보니까 지출 준비가 되지 않아서 연말정산 시에 세제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은 저희 플랫폼을 이용하면 사실 간단하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앱 형태로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간병 비용만 발생하고 별도의 보호자 중개 수수료를 발생하지 않아 비용 전략을 할 수 있고, 간병 입찰제를 도입하여 환자의 상태를 보고 간병인들이 간병 비용을 제시하는 그 지원을 한 간병인들을 이제 보호자가 확인하고 직접 원하는 간병인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간병 비용을 현금으로 결제하다 보니 연말정산 안 되는 부분은 단순하게 카드로만 결제를 해도 그걸 비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카드로 결제한다 하더라도 그 비용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부담스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케어플러스는 가족 구성원들이 더치페이 형식으로 나누어서 간병 비용을 결제를 한다면 조금 더 비용 부담을 줄 수 있겠다고 생각했고, 가족 구성원들이 전원 연말정산의 세계를 볼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케어플러스는 복수카드 결제 시스템이라고 현재 특허를 내고 그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제품은 실제로 간단합니다. 무조건 쉬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용하시는 분들이 연령대가 다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환자의 정보를 등록하고 간병인 요청을 등록을 하면 가까운 주변에 있는 간병인들에게 알람이 됩니다. 그러면 간병인들은 환자의 상태를 보고 자기가 제시할 수 있는 금액을 제시합니다. 그렇게 지원한 간병인들을 이용자가 확인을 하고 그 간병인들의 프로필이나 금액을 보고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매칭이 완료가 되고, 매칭 완료 이후에 간병 비용을 결제하고 간병 업무가 시작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 이후에 간병 업무가 종료가 되고 나면 다음날 바로 간병인에게 간병 비용이 전산되는 모패스 간병 시스템이 저희 케어플러스입니다. 네, 지금 왜 이때 이걸 해야 될까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저희 케어플러스의 고객은 모든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환자가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초고령화 사회의 진입을 앞두고 노인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코로나 같은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고 상해사고나 산재사고 같은 다양한 사고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현재 간병시장 규모는 12조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입원한 노인 환자의 연간 간병비는 1일 평균 간병비를 13만 8천원 기준으로 볼 때 6조 6천원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노인의 인구는 증가하고 간병 서비스는 필요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케어플러스는 이렇게 늘어나는 간병 서비스의 부분들이 계속 늘어나게 된다면 앞으로 이 서비스들은 얼마나 많은 이용자들이 증가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저희 케어플러스의 이용자들은 자연스럽게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때까지 간병 서비스는 당연히 중개업체를 통해서만 사용해왔습니다. 앞으로 노인구가 증가하고 이용자가 늘어난다면 간병 서비스는 아마 생활 서비스가 되는 하나의 생활의 일부분으로 될 것입니다. 많은 업체들이 간병 시장에 진입을 하고 새로운 솔루션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오프라인 경쟁사와 그리고 온라인 경쟁사들이 있습니다. 기존 온라인 경쟁사들은 장기요약 기관이라든지 장기요약 서비스, 재가 서비스 등을 목표로 하는 온라인 업체들이 있고, 간병 서비스를 중심으로 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으로 케어네이션은 작년 6월에 삼성 화재로부터 60억을 투자 유치받아 현재 375억의 누적 투자를 유치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케어당이랑 조케어 등 다양한 간병 매칭 플랫폼 회사들이 투자 유치를 성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케어플러스는 가장 저렴한 수수료로 간병 서비스 중심으로 확장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 시장에서 큰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케어 플러스의 슬로건은 도움에 도움을 더하입니다. 노인 케어에 과연 간병 서비스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가사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들은 가사 서비스를 해드려야 되고, 병원 내원 통원에 필요한 부분들은 이제 동행 모시기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다양한 확장성 있는 서비스를 저희들이 제공을 한다면 앞으로 많은 저희 케어 부서를 이용하는 환자들이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최대 수수료, 간단한 결제 방식, 초기 비용이 없고 환자와 이용자 중심으로 간편한 매칭으로 저희 시스템을 운영하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반을 바탕으로 전체 노인 수 1,000만에 육박하는 노인 중에서 연간 간편 서비스 이용하는 노인은 150만 명입니다. 저희 케어 플러스는 그중에 20%, 딱 30만 명의 목표 수를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근 앞으로 향후 3년 이내에 매출 목표, 누적 매출 목표 400억, 누적 매출 수익 12억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은 판매 전략으로 현재 저희들은 상용화하지 않았지만 저희들 소셜미디어에 홍보성 블로그만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간병인 회원과 간병인 131명, 이용자 회원 268명이 현재 회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라디오 매체를 광고를 하고 있고 전국 요양보호사 교육원에 500여여 통의 DM을 방송하여 현재 상담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현재 요양보호사 교육이나 교육기관이나 공부유관기관들과 파트너십을 맺어서 간병인 확보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팀원들은 발표자인 저와 벤처기업협회에 있는 앱 개발하신 파트너 컴퍼니의 이진우 대표가 사회이사로 있으며 영업과 기획, 마케팅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케어 플러스는 전달하고자 하는 말이 명확합니다. 건강한 사람이 환자가 되고 환자가 다시 첫 번째 받은 서비스가 간병인 매칭입니다. 그 매칭을 시작으로 완쾌될 때까지 저희들의 케어 플러스의 다양한 서비스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 저희 케어 플러스가 지향하는 목표이자 비전입니다. 예,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응답 시작하겠습니다.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 첫 번째 질문은, 우리 서비스가, 이제 간병 서비스가 1대1 케어도 있지만, 대개는 이제 중증이 아닌 상태에서는 간병인 한 사람이 이제 여러 명을 돌보고서 이렇게 나누고 분산하는 게 있는데, 우리 서비스는 굉장히 빠져 있어요. 그리고 실제 또 병원에서 보면 요즘 이제 간병인, 이렇게 붙여주는 병원들이 많은데, 그런 병원들하고 어떻게 이제 협력해서 할 수 있는 사실 병원에서 이제 간병을 붙이더라도 비용은 환자들이 알아서 하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병원에서는 기본적으로 간호 간병을 합니다. 그리고 1대1로 간병 서비스 받으시는 분들은 평균 최근에 보면 병원 가보면 가장 많이 이제 간병을 하시는 분들이 뇌졸중 환자들. 뇌졸중 환자들은 수술을 하고 나시면 중환자실에다가 일반 병원으로 옮깁니다. 그러면 보통 간호간병 서비스가 못 받게 되는 경우에는 간병인을 고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가족이 간병을 해야 하는데 이제 뇌졸중 환자들 같은 경우에도 그런 비용들이 발생하는데 간호간병이나 이런 것들을 실제로 국가건강보험공단에서도 이걸 많이 지향하고 있지만 사실은 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 대구에서는 나사렛 종합병원하고 거기는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고 파티마 병원하고 이제 대외 협의실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공공의료기관으로 대구병원과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은 5페이지 질문입니다. 우리 지나가신 5페이지 그 경영사 중에 이제 아까 케어 네이션이 좀 대부자를 받으셨다고 하시는데 저희하고 우리하고 비교하면 서비스 보이면 여기서 보면 똑같아요. 왜냐하면 간병인 금융 서비스고 비용만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저희는 선발 주자고 투자도 많이 받고 우리는 후발 주자로서 비용만 맞추어 갔을 때는 거의 우리가 저 사업 성공할 가능성이 없어질 거예요. 저기보다 어떤 다른 차별화가 있으면 우리가 가능한데 조금 비싼
모델이라면 적으로 봤을 때 서비스만 비용만 낮춰가지고는 사실 어렵다 이렇게 보이는데 네, 그거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간병 비용은 어떻게 발생되고 있냐면 부동산 중개처럼 매도인한테도 받고 매수인한테도 받는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캐네이션도 보호자한테도 중개 수수료를 받고 간병인한테도 중개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렇게 하면 사실은 보통 9%의 정도의 이익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캐네이션이 제일 먼저 하는 게 카드로 결제하는 걸 사실은 캐네이션이 제일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온라인에서 카드 결제하는 건 사실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요번에서 조금 어려운 일이 한 9월 7일 처음 시작했습니다. 근데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은 이제 가족 구성원들이 더 집회하듯이 카드를 한 번 끌려면 400만 원이면 400만 원 한 번에 끌려야 되는데 400 중에 100을 끌고 또 끌고 이걸 하니까 사실은 시스템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영원히 될 때까지 끌을 수 있게끔 저희들이 복수 카드 결제 시스템을 별도로 구성을 했고 별도의 저희들은 이제 현재는 간편 외신밖에 없지만 저희들이 확장성으로 동행 서비스 어르신들은 가족이 없는 상태에서 혼자서 노동 힘드신 분들은 병원에 약도 타러 가셔야 되고 통원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동행 도시리 서비스라든지 그 다음에 가사 서비스라든지 별도의 간편 서비스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장기요양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등급이 있으신 분들은 국가에서 3시간밖에 간병이 안 해줍니다. 2,500원. 나머지 시간을 결국에 가족, 이제 자녀랑 이제 전화를 해서 그 간병이라고 또 현금으로 결제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일단 저희들이 지금 다른 회사와 초월된 거는 확장성으로 좀 더 많은 서비스를 늘리겠다는 것과 복수카드 결제 시스템으로 한 번에 결제하고 부담을 좀 줄여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저희들이 찾겠다. 제가 볼 때는 이제 그게 그 서비스가 없는 것보다 있는 좋은데 그게 큰 차별화가 될 수 있을까? 그걸로 인해서 고객들을 유입하는 게 동력이 약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을까? 좀 생각이 들기 때문에 특히 우리하고 비슷한 서비스다 보면 케어 레이시언하고 어떻게 차별화를 가져가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그렇게 좀 보이는데. 차별화를 가져가는 것은 사실은 다양한 확장성 있는 서비스 저희들이 개발을 해야 되는 거고요. 사실은 대리운전이라고 해서 가까운 대리나 대구 사랑이나 사실 대리운전은 보통 똑같습니다. 사실은 간병이 매칭하는 거는 앞으로도 저희들 말고도 많은 회사가 있습니다. 모토는 똑같지만 어떤 서비스의 확장성을 좀 저희들이 더 개발한다면 아무래도 경쟁력은 저희들 갖춰지지 않을 것 생각합니다. 네, 혹시 오늘 참석하신 대표님 중에서 질문이 있으시면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원사 중에서 질의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 없으실까요? 없으신 것 같은데 시간이 조금 남아있어서 제가 한번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지금 당장 이 서비스를 저희가 이용할 수 있는지 상용화가 되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진을 촬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마 지금 돌아가셔서 즉시 어플을 설치해서 한번 써보시려고 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당장 상용화는 가능합니다. 현재 매일 평균 10건 이상의 매칭 신청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간병이 사실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매칭 성사율은 사실 조금 저조한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사용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 문제점은 이제 일반 그거라고 해도 부가세가 발생합니다. 간병 비용에서 아무리 만족감을 만든다 하더라도 부가세 부분이 사실 엄청나게 큰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40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면 부가세가 40만 원이 되기 때문에 많이 비쌉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가 내년 2월이 되면 이제 저희들이 지급 소개서라는 업종을 등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부가세 자체가 면세가 되기 때문에 순수 간병 비용 외에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을 해서 아마 보호자들에게도 좀 더 부담을 덜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백홍 회장님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어려운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케어 레이싱이 뭐 300억 그리고 또 무슨 뭐 케어다 수십억 정도의 이제 많은 기업들이 하시기가 조금 힘드시고 대표님 말씀하셨다는 중에 제가 재밌게 본 게 대치페이라는 걸 재밌게 봤어요. 사실 저도 이제 지금 뭐 어머니 간병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그 한 달 하면서 뭐 제가 알고 있지만 이거 동생들하고 좀 나눠내면 좋겠다. 지금 그런 서비스 재밌는 거는 하나
키어네이션이 이런데 그거에 투자하는 게 굉장히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우리가 그 대구가 음식 배달 서비스나 서비스를 대구 지역에 특화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식으로 대구로가 대구 시민을 위한 전체 종합 생활 플랫폼 이걸 기치로 해서 대구 테크노파크가 그런 서비스를 모집을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전국으로 뛰는 저런 기업들하고 경쟁하기보다는 대구로 그 종합 서비스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는 그런 쪽에서 대구에 특화되어 있는 지역적인 특성을 좀 살리는 쪽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 조금 더 쉽게 시작할 수 있겠네요. 제가 답변을 못 드렸는데 현재 키어나는 서울 경기만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키어네이션도 전국으로 한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서울 경기만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원래 키어플러스 최초에는 대구 경북 최초 간편 배치 플랫폼이라는 슬로건으로 대구 경북만 서비스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홍보성 블로그를 운영을 하다가 회원 모집을 보니 현재 간병인 회원이 131명이 모집되고 이용자 회원이 268명이 모집되는데 그 중에 70%가 대구가 아닙니다. 이미 위쪽에는 다 활성화가 되었고 인식이 되어 있는데 사실 아직까지는 저희가 이거 홍보도 안 했지만 상용화 하시겠지만 대구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저희는 지역 플랫폼을 하기 위해서 사실 대구하고도 협업을 지금 또 계속 대화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그럼 여기까지 주식회사 C 플러스 이종환 대표 이사님이었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